죽은 남자의 핸드폰에 그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깊은 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집착이면 고통이 되고 잡이면 구원이 된다. 오늘의 주인공은 집착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31세의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새 남자친구 재윤이 자고 있습니다. 재윤은 좋은 남자입니다. 대기업 과장,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유진이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유진은 4년을 사귄 남자친구 현우와 헤어졌습니다. 현우는 가난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카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는 꿈. 유진아, 나 조금만 기다려줘. 꼭 성공할게. 알았어. 나 믿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현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은 카페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지쳤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좋은 집에 사는데 자신만 여전히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재윤을 만났습니다. 재윤은 적극적으로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저랑 저녁 식사 하실래요?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친구로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재윤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재윤과 있으면 편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좋은 와인, 여유로운 대화. 현우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나 이대로 평생 현우랑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결국 유진은 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도 현우는 카페 문을 닫고 유진을 만나러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유진아, 오늘 케이크 새로 만들어 봤어. 너 주려고. 유진은 케이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왜? 맛없어 보여.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유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많이 생각했어. 우리 4년 동안 사귀었는데 현우 너는 여전히 제자리잖아.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얼마나 더? 4년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제발. 미안해, 현우야. 나는 다른 사람 만났어. 뭐? 회사 동료야. 좋은 사람이야. 안정적이고. 현우는 한참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돈도 많고 안정적이고. 현우야,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현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현우는 들고 온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먹어. 현우야. 행복해, 유진아. 진심으로.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현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마이너스. 그 후 3개월. 유진은 재윤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 했습니다. 재윤은 좋은 남자였습니다. 유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현우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함, 그와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들. 현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SNS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SNS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카페 사진만 올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유진은 재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친구 소희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너 현우 소식 들었어? 현우? 무슨 소식?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교통사고로. 뭐? 다쳤어? 아니, 유진아. 현우가 세상을 떠났어. 유진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어제 밤이었어. 배달하다가 트럭에 즉사였대. 안 돼. 안 돼. 재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이 내일까지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야. 유진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누가 어떻게 됐어? 전 남자친구가 죽었어. 재윤은 당황했습니다. 뭐? 어떻게? 교통사고. 어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행복해, 유진아라고 했던 그 말. 그게 마지막이었어.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현우의 SNS를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2주 전이었습니다. 카페 사진.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유진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6개월 전 사진. 유진과 현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고마웠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재윤은 말렸습니다. 유진아, 가지마. 너 힘들 거야. 가봐야 해.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가족도 적고 친구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유진이 사랑했던 그 미소. 현우야. 유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 현우의 형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죠? 네. 동생이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평생 사랑한 사람이라고. 유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애를 버렸어요. 형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거 사고 현장에서 나온 현우 핸드폰이에요. 당신이 가지세요. 제가요? 네. 당신한테 주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형은 휴대폰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장례식이 끝나고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유진은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당일 밤 11시 47분. 발신자 유진. 유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현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하지만 유진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놨으니까요. 유진은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발송 실패된 문자였습니다. 유진에게 보내려던 것. 유진아, 잘 지내고 있지? 나 오늘 내 생각이 많이 났어.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만들었는데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못 주겠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사랑해, 유진아. 평생.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내가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유진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이 웃는 사진, 유진이 밥 먹는 사진, 유진이 자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마지막 사진은 3개월 전, 헤어지기 전날 찍은 사진. 카페 앞에서 유진이 웃고 있는 사진. 유진은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마이너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장례는 끝났지만 유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빈 장례식장, 정리되지 않은 영정. 유진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현우야, 나왔어.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이었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괴롭습니까? 스님,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그분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안 버렸으면, 제가 옆에 있었으면. 보살님, 각자의 죽음은 각자의 업입니다. 보살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어요. 죽기 직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저는 받지도 않았어요.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더 괴롭게 하는군요. 스님,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도 저한테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미련으로 묶이면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다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이제라도 그를 놓아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야 그 사람이 편히 떠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그분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용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보살님에게 미련을 남긴 것을. 그리고 보살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버린 것을. 하지만 어떻게요?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미련을 놓고 편히 떠나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도로. 정말 가능한가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살님의 진심이 그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보살님을 용서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그날부터 유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우의 사진 앞에 앉아 108배를 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이제 나에 대한 미련 놓아. 편히 떠나. 다음 생에는 나 같은 나쁜 여자 만나지 말고 진짜 너를 아는 사람 만나. 현우야, 용서해줘. 나를.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 나한테 미련 남긴 거. 유진은 재윤과도 헤어졌습니다. 미안해, 재윤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현우 때문이지. 응. 미안해. 재윤은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준비되면 다시 연락해. 유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지만 유진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여기가 내 꿈이었지. 이 작은 카페가. 나는 이게 초라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꿈이었는지 알겠어. 미안해, 현우야. 내 꿈을 무시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그것이 현우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이너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49제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절에서 열렸습니다. 스님은 독경을 하셨습니다. 유진도 함께 따라 읽었습니다. 독경이 끝나고 스님은 유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많이 좋아 보입니다. 네, 스님.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보살님이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도 보살님을 용서한 것입니다. 스님, 현우는 이제 편히 떠났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의 기도가 그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스님. 그리고 고마워, 현우야. 49제가 끝나고 유진은 절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현우야, 보고 있어. 오늘 날씨 좋다. 나 요즘 행복해. 너 덕분에.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아.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안 버릴게. 평생 함께 할게. 약속해.
바람에 꽃잎이 날아왔습니다. 유진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그것이 현우가 보낸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카페 자리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현우를 추모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꿈을 이어가는 의미였습니다. 현우야, 내가 내 카페는 못 살렸지만 이 자리에 꽃집을 열었어. 내가 좋아하던 장소니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카페 있었죠? 네, 맞아요.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안타까워요. 네. 저도 그분을 알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죠. 유진은 매일 현우를 생각하며 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이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이에요. 아, 좋으시겠네요. 유진은 장미를 포장하면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떠나고 나면 후회해요. 네, 명심할게요. 남자는 장미를 들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저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배웠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현우야, 이제야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거야. 고마워, 현우야.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줘서. 마이너스. 청취자 여러분, 유진과 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은 죽지만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미련이 되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죽어서도 집착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우는 유진에게 집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집착이 그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기도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의 기도가 죽은 자를 구원한다. 유진은 현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8배를 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현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미련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미련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미련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유진은 현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미련을 놓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산자가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